자, 그럼 이제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은 이제 메인 교재가 이제 두툼한 거, 아마 30 몇 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그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역학, 전자기학, 파동학, 요 세 개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들 정리를 해 놓은 자료고요. 그 다음에 한 장짜리로 앞뒤로 되어 있는 그 지도, 순서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마인드맵 같은 자료가 하나 있을 건데, 그거는 제가 뭐 카톡방이나 아니면 제 게시판이나 거기에도 다 올려놔 드리고 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은 일부러 사진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해상도 좀 높아가지고 확대해서 출력하셔도 아니면 태블릿 같은 데다 넣어놓고서 하셔도 좋은데, 좋은 추천 방법은 그게 일종의 뼈대 같은 거거든요. 그 마인드맵 같은 자료가. 그래서 굵직한 각각의 기초적인 이제 뼈대를 제공을 해드린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진도 나가시면서 자기 걸로 이렇게 조금씩 추가하는 식으로 식도 좀 적어보고 간단한 뜻도 조금 옆에다 연결해보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은, 그러니까 너무 물리는 지엽 쪽으로 보면은 굉장히 뭔가가 방대하고 막 너무 늘어지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어떠한 과목보다도 물리라는 과목이 범위가 가장 적기 때문에, 근데 아직은 이제 뭐 요번 강좌에서 범위가 적다라는 게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범위가 적고 굵직한 주제에서 벗어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즉 전체 흐름을 생각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차곡차곡 쌓으시면은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쪽 화면 잘 나오나? 자, 그러면은 또 나눠드린 것 중에서 우리 메인 자료, 물론 이제 첫 페이지에는 건방지게 제 얼굴을 넣어놓긴 했는데 꼴보기 싫다고 이렇게 눈 구멍 뚫고 이러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제 글씨들 써 있는 거 보면은 첫 번째 챕터에서 물리학과 수학이라고 단원 제목을 달아드렸죠. 그래서 물리 강의하시는 강사분들 중에는 두 가지 유형이 크게 있어요. 수학적으로 강의하시는 분하고, 그 다음에 수학을 최대한 배제하고 약간 이제 비유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강의하시는 분이 이제 두 분이 있는데, 이 시험에는 수학을 완전히 배제하고 막 비유 막 펼쳐가지고 그런 식으로 어거지로 이해시켜주는 강의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물리라는 과목의 특성이 이론과학이에요. 이론과학.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파트가, 이건 중요한 말은 아니지만, 이론과학과 현상과학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화생지가 현상과학에 해당이 되는 거고, 거기에 기초 개념을 제공하는 게, 즉 물리가 유일한 이론과학이 되는 거예요. 제가 물리 강의한다고 뭐 이런 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거의 예외가 없는 아주 보편적인 자연 법칙, 요걸 다루는 학문이고, 그 예외 없이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게 관계를 찾는 파트다 보니까 수학이라는 요 내용을 가지고 물리에서는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완전히 빼고서 물리 시험 준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매우 한정적으로 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수학 빼버리고 들어가시면 시간이 결국에는 훨씬 더 걸립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몇 분이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수학을 너무 싫어하는데 하셔도 처음 진입하실 때는 아주 얄팍하게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시간은 그거를 저하고 조금 정리를 하실 거고, 1시간 정도의 강의로 수학을 배운다라는 거는 말은 안 되죠. 그래서 시험용 버전으로 알뜰하게 딱 필요한 것만 컨택해가지고 아주 얇게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사설이 거기 쭉 쓰여져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물리 조금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럴 건데, 물리가 왜 싫으냐라고 하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표현이 공식이 싫습니다, 수식이 싫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식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하기도 하고, 저하고 이제 단어 정의를 정리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물리에 나오는 물리 단어들을 우리가 물리량이라고 표현을 해요. 물리책에 등장하는 물리와 관계된 용어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 물리량에 대한 정의를 여기 좀 아주 짧고 오해 없이 정의하고 싶어서 식으로 정의를 많이 해요.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공식, 식, 수식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의를 결과적으로 물어보는 거고, 그게 식적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으니까 뭐 어떨 때는 계산을 수반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가닥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식의 종류는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엄청 긴 거부터 엄청 짧은 것까지 엄청나게 많은데, 조금 무식하게 하면은 대부분의 물리 정의에 해당하는 식들은 나누기이거나 곱하기인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때가 진짜 단순 나누기일 수도 있고 진짜 단순 곱하기일 수도 있는데, 이게 또 많은 케이스에서는 변화율이라는 것에 해당을 하고요. 나누기 같은 경우는. 그 다음 곱하기 같은 경우는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 단순 나누기, 단순 곱하기로 표현되는 그런 아이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서 변화율 또는 면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변화율이라는 거는 자, x가 뭔지 모르겠고 y가 뭔지 모르겠는데, x하고 y가 어떤 관계가 있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변한다. 그럼 x가 뭐 있는 그대로 보자면 증가할 때 y도 증가하죠. 근데 이쪽 후반부로 갈수록 x 증가분에 대해서 y가 좀 많이 증가하죠.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물리량이 x라는 물리량, 물리 단어가 있는데, 얘가 x가 변할 때 y가 변하는 정도로 정의가 되면 그걸 변화율이라고 하죠. 그럼 변화율이라는 뜻으로부터 얘는 종류가 당연히 두 가지가 나오게 돼요. 자, 그리고 요 이제 세모기호 쓴 거는 델타라고 읽죠. 요거는 변화량을 의미를 합니다. 가장 단순한 뜻은 나중값 빼기 처음값. 뭐 이런 것까지 설명하십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우리 완전 생기초 들어가는 거라서 될 수 있으면은 전부 다 기호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델타라는 기호는 약간 널찍한 구간의 변화값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고등학교 때 극한으로 들어가게 되면 엄청 좁은 구간의 변화를 얘기할 수도 있죠. 그때는 D라는 기호를 보통 쓰죠. 그러니까 델타 X 하면은 X의 조금 널찍한 구간에 대한 변화값, DX라고 하면 X의 매우 좁은 구간에 대한 변화값.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